노년의 품격 가꾸기 26만 117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5, 60년 그 이전에는 산업화 초기 시대여서 마땅한 직업도 많지 않아 취직자리 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연줄 없는 흙수저 젊은이에겐 소위고시라 하는 시험에 붙어 공직에 취업하는 것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손쉬운 취업 통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고시 열풍이 불었습니다. 잘하면 크게 출세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엔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오랜 관습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단순히 직업을 구하는 수단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생존, 개인의 자아실현, 그리고 사회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부터 관직에 나아가 입신양명 출세하는 것이 지상과제였습니다. 출세는 귀한 것이나 무리는 독이 된다. 우리 유학의 전통에서 입신양명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출세 그 자체가 어찌 나쁘다 하겠습니까? 지금은 다원화 시대라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입신양명, 곧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꿈을 가진 젊은이의 큰 포부입니다. 문제는 능력 이상의 무리한 출세, 시운에 맞지 않는데도 무리한 출세 노력. 이런 류의 출세 지상주의에 있습니다. 출세에 혈안이 되어 추태를 벌인 사건이 역사의 뒤안길에 무수히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를 펼쳐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인생의 황혼에 묻는 진정한 입신양명입니다. 우선 사기에 나오는 고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세무용의 생활 방법의 등장 이름과 지위가 없는 삶의 가치를 인식. 사람들은 대체로 명성과 지위를 얻는 입신양명의 즐거움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반면에 무명무위로 사는 즐거움이야말로 최선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라 이미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에도 분명히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노중년의 고사. 사기에 등장하는 노중년은 부귀로 남에게 굴하느니 차라리 빈천하더라도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뜻을 마음껏 펼치겠다고 말하며 평생 벼슬을 마다하고 자유로운 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선비 노중년은 뛰어난 지략으로 나라의 위기를 구했습니다. 제나라 왕은 그에게 높은 벼슬과 엄청난 재물을 주려 했지만 그는 웃으며 거절하고 바닷가로 내려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부귀를 얻고자 권력자에게 굽실거리며 사느니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 우리는 흔히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것을 꿈꾸지만 사실 지위가 높아질수록 권력자나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잘못 혀를 놀리다가 목숨까지도 내놓느니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노중년은 영혼의 자유가 그 어떤 금관이나 재물보다 값지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송충가위와 점술가의 고사 진짜 도둑은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조정에 있다. 또한 사기 일자열전에는 출세주의 가치관을 통렬히 비판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나라에 크게 출세한 벼슬아치 두 사람, 송충과 가희가 어느 날 점술가를 찾아갔다가 점술가의 깊은 통찰과 당당한 삶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벼슬아치가 점술가에게 질문합니다. 선생 같은 실력자가 왜 이런 비천한 곳에서 장사나 하고 있소? 이 말에 점술가가 호통을 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출세가 무엇인가? 참으로 훌륭한 벼슬아치란 권력과 이익 앞에서 자신을 굽히지 않고 칭찬과 비판, 수락과 사양을 오로지 자기 기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오로지 출세주의에 눈이 먼 벼슬아치들은 언제나 권력에 아첨하고 실력보다 화려한 간판학력과 경력으로 자리를 훔치고 파벌을 만들어 유능한 사람을 배척하며 권력 앞에 굽신되어 높은 자리를 탐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도둑이 아니오. 능력 이상으로 자리를 탐해 사회를 해치고 부하의 공을 가로채서 마차 타고 거들먹거리는 게 출세인가? 내가 보기엔 흉기만 안 들었지. 당신들이야말로 나라의 녹을 훔치는 강도와 다를 바 없소. 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통렬히 비난합니다. 두 관리는 얼굴이 붉어져 도망치듯 물러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관리의 가치관은 뿌리째 흔들렸으나 결국 그들 또한 출세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고 비극적인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겉으론 화려한 공직자라도 그 속이 처세나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시장 바닥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출세에 대한 변.
공자는 늙어서까지 천하를 떠돌며 벼슬을 얻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출세에 미친 것 아니냐고 비웃자 공자는 답했습니다. 내가 부귀를 추구할 만한 것으로 여겼다면 나는 기꺼이 마부 노릇이라도 하겠지만 그 부귀가 도에 어긋난다면 나는 부귀를 쫓지 않고 도를 찾아 천하를 주유하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공자가 원한 것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기회였습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뗏목을 타고 바다로 가겠다던 그의 말은 출세보다 더 큰 가치신념가 있음을 역설한 것입니다. 논어에서도 공자는 때때로 세속의 현실의 염증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노래하며 지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드러냅니다. 이는 출세지향적 삶과는 분명히 다른 인간적인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제자가 봄날 냇가에서 노래나 부르며 살고 싶다고 하자 깊이 공감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도가 없는 세상에서 나물 먹고 팔 베고 누운들 어떠리. 진영의 어머니의 가르침 가당치 않은 자리는 사약이다. 진나라 말기 인망이 두터웠던 관리 진영이 반란군의 왕으로 추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달려와 말렸습니다. 우리 집안 조상 중에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갑자기 왕이라니 가당치 않다. 남의 밑에 있어라. 그래야 잘되면 덕을 보고 안 되어도 도망칠 길이라도 열린다. 진영은 어머니의 말에 따라 왕의 자리를 양보했고 결국 살아남아 가문을 보존했습니다. 자신의 분수와 운명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자리는 결국 자신과 가족을 태우는 불길이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행복과 겸비되지 않은 영화는 덧없다. 번님들, 우리는 혹시 행복을 저당 잡아 출세를 샀던 것은 아닙니까? 사마천은 영화를 누리려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을 보며 꽃을 피우려다 뿌리를 말렸다고 적었습니다. 이 글을 맺으려니 자꾸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같은 해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일도 해본 그분은 화려한 학력과 경력으로 관가에서는 소위 출세의 달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출세를 거듭해 끝내는 대권 도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법정에까지 서야 하는 불운이 따라 새해를 맞아 더욱 생각이 납니다. 사기의 여러 고사가 더욱 연상됩니다. 온유한 그의 성격에 받은 고통과 좌절이 얼마나 심했을까. 자신의 그릇과 시운을 넘어서는 가당치 않은 자리를 한 번 더 욕심낸 것이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 되어 돌아온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장자에 등장하는 상수리 나무는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집을 지으면 금방 망가지는 무용한 나무였기에 오래도록 베이지 않고 수천 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용함에 나를 맞추어 남에게 베어 쓰이는 제목이 되는 것보다 조금 덜 화려하더라도 내 삶과 행복을 온전히 지켜내는 무용의 용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8. 맺는 말 지족상락의 길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번님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얻기보다 무엇을 더 내려놓을까를 고민해야 할 나이입니다. 출세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매달린 출세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우리 번님 모두 이제 우리 이름 뒤에 붙은 거창한 직함들은 내려놓고 편안한 오늘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노중년처럼 빈천하여도 내 뜻을 뜻대로 하리라 했던 그 당당한 자유를 누려보며 여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조만간 소박한 주연에서 허심탄회하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